키워드를 살펴보는 오늘의 화제, 빅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치부 정광재 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첫 번째 키워드가 예. 김여정 강등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여동생으로 사실상 북한 권력 2인자죠. 김여정 노동당 제1부 부장 얘기인데요. 김 부부장의 직책이 예상과 달리 이번 8차 당대회 인사에서 오히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우리 정부 당국은 김 부부장 직책이 대폭 격상될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었는데 당대회 인사 결과를 놓고 보면 이런 전망은 틀린 셈이 됐죠. 그런데 물음표를 붙였습니다. 그게 예. 강등이 맞느냐 이거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김 부부장의 기존 직책은 정치국 후보위원이었는데 이번에 후보위원보다 낮은 당 중앙위원회 위원 명단에만 포함됐기 때문에 강등으로 보는 게 맞기는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 실제로 김 부부장의 역할이나 위상이 낮아졌느냐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는 거죠. 오히려 이 북한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의 유일한 여동생인 김 부부장이 직책이나 직함과는 무관하게 정치적 위상이 더 공고해질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을 내놓고도 있습니다. 전문가 얘기 한번 들어봤습니다. 이게 김여정의 실질적 권력의 약화를 의미하는 건 아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사상 최초로 당대회 집행위원회에 들어갔고 그다음에 주석단에 자리 잡으면서 그러면은 왜 정치국 후보위원회에서는 제외를 했을까요? 우리가 합리적으로 그런 의심을 가질 수가 있죠. 혹시 백두혈통 무오류성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예, 들어봤죠. 그러니까 김씨 왕조 일가는 하는 일에 잘못이 있을 수 없다. 이런 식의 신격화 사상 교육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백두혈통 무오류성인데 김 부부장이 맡아왔던 대남, 대미, 대화 등의 업무에서 성과가 나지 않을 경우 제기될 수 있는 책임 문제에서 오히려 이 김 부부장에게 퇴로를 만들어줬을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 거죠. 다만 이 질책성 인사 성격을 배제할 수는 없는 만큼 백두혈통에 대한 인사 조치 자체가 북한 내부에 어느 정도의 위기감을 반영했다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비대면 대화. 이거 네. 오늘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한 말 아닙니까? 맞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이 생소한 비대면 대화라는 얘기를 문재인 대통령이 했는데요. 남북 대화 복원 의지를 담은 신년사 한번 직접 들어본 다음에 얘기 이어가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핵심 동력은 대화와 상생 협력입니다. 언제든 어디서든 만나고 비대면의 방식으로도 대화할 수 있다는 우리의 의지는 변함없습니다. 그러니까 비대면 방식이라는 건 아무래도 최근에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한 새로운 대화 방식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실제로 최근 국제 외교 무대에서는 이 비대면 방식의 정상회담이 활발히 이루어지고는 있죠. 그렇죠. 정상회의 하는 거 보면 다 비대면으로 이렇게 하고 네. 있으니까요.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은 이번 예. 당대회에서 핵을 36번 그리고 핵 무력을 11번이나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비핵화 협상 기간 내내 핵 미사일을 개발했다고 본인이 분명히 시인을 했어요. 예. 뭐 미국을 겨냥한 거라지만 사실은 아시다시피 궁극적으로는 남한을 겨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대통령은 남북 대화를 또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야당 반응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많이 반영해서 입장을 냈습니다. 최영두 국민의힘 대변인이 얘기한 걸 들어보면요. 남북관계 정상화는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원칙과 규범 아래서만 가능하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네. 북한이 핵 주먹을 쥐고 휘두르는데 어떻게 악수를 하고 대화가 되겠느냐 이런 문 대통령의 인식은 너무 아니하다라는 비판 논평을 낸 거죠. 지금까지 북한은 그 주체 사상을 우리나라에 전파해서 예. 남한에서 혁명을 일으켜서 통일을 하겠다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군사력을 강화해서 통일을 이루겠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도 있지 않겠어요? 이번 당대회에서 가장 강조한 게 바로 군사력 강화죠. 그러니까요. 이번에도 군사적 우위에 입각한 통일 추진 의지를 강조했는데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사용이 좀 어려운 핵이라는 이 비대칭 무기를 제외하면 재래식 전력에서는 우리와 비교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당장의 무력 통일 추진 의지보다는 이걸 통해서 자신들의 체제 안정을 도모하고 군사적으로 대등한 입장에서 통일을 추진하겠다. 이런 선언적 의미, 상징적 의미로 해석해 보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는 분석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문 대통령은 어쨌든 비대면이라도 네. 남북 대화를 해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뭐
장소가 중요하겠습니까? 사람의 의지가 중요한 거지. 그렇죠. 예, 김정은 위원장의 대화 의지 있을까요? 없을까요?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김정은 위원장의 의지인데 어쨌든 코로나 현실을 고려해 비대면 방식으로라도 두 정상 간의 대화 기회를 마련해 보자는 문 대통령의 뜻은 있지만 김 위원장이 이거를 받아들일지 요건 그러니까요. 좀 더 들여다 봐야겠죠. 최근 김 위원장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북 합의를 위해서 남측이 이행하는 만큼만 상대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우리 정부가 독자적으로 대북 제재 해제를 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김 위원장이 요구하는 대화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을지 이건 조금 회의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볼게요. 오늘 정치권하고 인터넷에 굉장히 뜨겁게 달군 얘기입니다. 양도세 한시 감면. 네. 될까요? 양도소득세는 아시는 것처럼 이제 주택이나 토지 등을 사고 팔면서 발생한 차익에 대해서 매기는 세금인데 네. 정부는 주택값이 오르면서 다주택자의 투기이익을 환수한다는 차원에서 양도세를 무겁게 매기고 있죠. 근데 한 언론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아주 오늘 뜨거운 감자가 됐는데요. 근데 이런 보도가 나오자마자 민주당에선 이건 말도 안 된다. 대단히 부적절하다. 그리고 보도 내용에 대해서도 펄쩍 뛰고 있습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검토한 적도 또 앞으로 검토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강하게 선을 그은 거죠. 아니 그러면 민주당은 검토한 적도 없다라고 하는데 이 문제가 왜 이렇게 번지게 된 겁니까? 이 양도세 한시 감면 가능성이 처음 나온 거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최근 방송 출연에서 한 얘기 때문입니다. 다주택자가 집을 매물로 내놓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었는데 이게 이제 양도세 한시 감면 가능성으로 해석된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나온 거죠. 여기에 김진표 민주당 비상경제대책본부장도 다주택자 퇴로 방안을 모색하는 정책 건의서를 제출했다. 이런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부동산 시장에서는 당장 집값을 잡는데 양도세 감면밖에는 대안이 없을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측과 일련의 움직임들이 맞아떨어지면서 이 보도의 폭발력이 더 커졌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당과 정부에서 어쨌든 통일된 목소리를 좀 내줘야겠네요. 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광재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